자, 이 국가와 일부 지자체가 장애인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 각종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광주시와 또 서울시의 사례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먼저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 광주시와 서울시의 사례가 좀 대표적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 광주시 사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광주시가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또 복합수련시설처럼 이 장애인 복지, 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광주 북구 본촌동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최근 착공을 했고, 오는 10월에 이제 개원한다고 하고요. 또 72억 원을 투입해서 이 호남권역 재활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 외래 치료실 44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계획들이 완료되면 앞으로 입원 대기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이 장애 아동과 이 가족의 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광주시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아무래도 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체를 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작년에 이 보건복지부 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된 이 광주의 이 광산구가 우리 동네 의원이라는 곳을 이제 설치하고 네. 장애 친화 탈의실, 또 휠체어 체중계, 또 장애 특화 신장계, 또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을 갖춰 오는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이 자동 소변 수집 장치도 설치하고 또 배변 배뇨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결국은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취지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이 뭐 여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숙박 또 뭐 이런 수련할 만한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광주시는 어떤가요? 네, 이 울산 지역 이 장애인 단체도 여성 수련원이나 이 청소년 수련원처럼 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춰진 이 수련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강상구의 옛 인하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합 수련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고요. 네. 40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숙소, 전시실, 또 장애 체험장, 다목적 체육관, 또 강의실 등을 갖춘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 1월에 이제 기존 이 건축물 해체에 들어갔고 2025년께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수련 시설은 장애인 인권타운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하학교는 일부 교직원의 청각장애 학생, 이 성폭행 등 이 실화를 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이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한 곳이기도 하죠. 네. 이 학교는 2011년 문을 닫았지만 이 법인 청산 절차는 퇴직금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2014년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도가니 사건의 또 현장으로 이 일컬어지는 인하학교 자리에 장애인 수련 시설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그만큼 지역 사회의 관심도 상당히 높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시의회라던가 시교육청, 또 옛 인하학교의 대책위원회, 또 학교의 동문들, 또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작업팀을 구성해서 시로 기속된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하는데요. 인하학교 대책위 관계자는 이 성폭력 등이 청각장애 학생 인권 유린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또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관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 저희 방송에서도 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광주시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도 이제 지속하기로 했는데요. 이 장애인은 15개 유형이 있고 또 각 유형마다 이 수준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심한 장애인이 복지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 도전 행동을 보이는 이 체중증 발달 장애인은 이 전달 체계와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이 복지 서비스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광주시는 2021년부터 이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또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고, 올해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네, 보건복지부는 자해 또는 타해 위험 행동, 요걸 이제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통합 돌봄 서비스 신청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 내용이 뭔지도 좀 살펴보죠. 네, 관련 서비스는 주간 개별, 또 주간 그룹형, 또 24시간 개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는 18세에서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인데,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 주간 개별과 또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에는 산책이나 음악 감상, 또 체육처럼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합 돌봄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1대1로 배치해서 이 도전 행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신청은 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후에는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방문 조사를 거치고 음. 또 각 시도별 이 통합 돌봄 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대상자로 확정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올해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대상자 340명과 또 주간의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2,000명을 이제 선정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과 행동 발달 증진 센터도 12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서울시는 올해 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서울시 총 예산이 45조 7,40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4,500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 원, 한 8.4% 정도 늘어나는 수치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한 4% 수준인데 38만 9,592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따져보면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장애인 복지 예산에서 좀 가장 크게 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인데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고 하고요. 이는 서울시 장애인 예산 전체에서 38.6%, 40% 가까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 보조와 방문 목록처럼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서 이 자립과 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건데, 단가도 지난해는 시급이 15,570원에서 16,150원으로 인상이 됐고, 수급자는 올해 기준으로 26,176명이고 10대에서 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최중증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을 하나요? 서울시는 이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이 체중증 장애인 2,668명에게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이거나
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체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를 포함해서 1인당 매월 161만 5천 원에서 최대 565만 2,500원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올해 서초구 이 단회복지원처럼 총 4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의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 하면 무엇보다 이 좀 대중교통이 좀 편리하다 이런 인식이 많이들 있는데요. 이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가요? 네, 서울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또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의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위한 택시가 있어요. 네. 이 복지콜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어떤 뭐 복지 사업이건 간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거점 공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이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또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복지관 확장과 또 맞춤형 체육시설 등 이 거점 공간 확충에 249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72억 원을 서대문구에 있는 이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을 하고 올해 2007년에 이제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의 별관 건물을 신축해서 청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 종합 서비스를 이제 확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동작구에는 이 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에 32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또 이제 장애인 연수 또 교육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 프라자라는 곳에는 109억 원을 장애인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는 36억 원을 추가 설정하고 이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장애가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광주시와 서울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울산에도 이런 정책들이 좀 조속히 시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